Three, two, one.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86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 진행을 맡고 있는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민활련의 이사시자 한국진보연대 대표인 박서군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민활련 이사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내가 저 민활련의 그 공동대표를 한 10년 네. 했지요. 그래서 전문의 공동대표인 박서군입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카메라에 나오진 않지만 신미 사무처장님도 같이 이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리액션도 해주고 같이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네. 좋은 방송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미디어 탈곡기는 이제 언론 행태나 미디어 이슈 예. 혹은 뭐 언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인데요. 오늘 미디어 탈곡기에서 박서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 죽음의 이유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청주방송 행태입니다. 예. 예. 네, 박서군 이사님은 이제 2월부터 60여 개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를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예. 또 오늘 초청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예. 이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는 네, 제가 그 공대위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 뭐 회의도 몇 번 가고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여를 많이 못했어요. 제대로 기여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에라도 나가서 이 인터뷰라도 하는 게 네. 이게 또 나름대로 미진한 그 기여를 좀 보충하는 네. 그런 의미가 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이건 의무방어전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본 논의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예. 네, 고 이재학 PD는 지역 언론사인 CJB 청주방송사에서 만 14년여간 이제 프리랜서 PD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2020년 2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프리랜서 PD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재학 PD의 근무 기록을 살펴보면 정직원의 2배에서 3배 정도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근속 1년에서 3년차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14년차 팀장급 PD로 일하던 이재학 PD가 퇴사 직전까지 받은 인건비는 회당 40만 원에 불과했고요. 이쯤에서 이재학 PD의 죽음에 청주방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아빠 프리랜서 PD로 일했다라고 소개를 한 거가 좀 미진하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PD. 네, 무늬만요. 무늬만 프리랜서 PD고요. 그 위장 프리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실제로는 정직원하고 똑같은 수준 또는 뭐 정직원들보다 더 많이 정직원스럽게 과중한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아마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무늬만 프리랜서다. 네. 예, 그리고 회사 청주방송 내에서도 명함도 다 이재학 PD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관공서들과 같이 협력 작업을 하고 이럴 때도 다 이재학 PD로 소개가 돼가지고 네. 심지어는 뭐 행정 업무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재학 PD라고 우리는 부르는 게 네. 앞으로 이재학 PD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 이재학 PD라고 명해서 이제 이야기할 테니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실은 이제 해고에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게 이제 너무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인건비 증액을 좀 요구했던 부분 네. 그리고 좀 함께 일할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라고 하니 2018년 4월 기획제작국 1일 회의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니 기획제작국장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고 이재학 PD가 맡았던 아름다운 충북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고요. 또 편성제작국 팀장에게 연출을 대신할 외주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기획제작국에서 또 다른 연출자 고 이재학 PD의 연출작이었던 쇼 뮤직파워도 손을 떼라고 통보했고요. 이제 사실상 해고를 종용받고 청주 방송을 이재학 PD가 나갔었던 건데 이 부분으로 이제 소송을 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슬픈 일인데요. 네. 스텝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그 나중에 뭐 회사에서는 이게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지가 한 거다. 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했지만, 네. 실제로는 뭐 강제적으로 해직된 거지요. 네. 해직이 4월 달에 됐죠. 네. 해직이 4월 2월 18일 2018년. 4월 달에 됐는데, 네. 그 다음 달에 이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그런 네, 네. 그 단체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비정규직들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갑질당한 노동자들이 상담하는 네. 그런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하니까 직장갑질 119에서 변호사분을 소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소송은 이제 9월달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 우유곡절 끝에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동료 직원들이 증언도 제대로 잘 해줬어요. 사실 완수 써줬는데 회사 쪽에서 가정방법으로 해유와 협박과 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 1월 22일 날 패소를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막 분노를 했는데요. 네. 예. 그 판사가 굉장히 아마 이 부적절한 네. 그런 아마 판단한 거로 그냥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1월 20일 날 패소를 하고 잠깐 방송을 끊었다 갈까요? 예.
그 1월 20일 날 패소하고 1월 30일이 생일인데 네. 그날 아마 판결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5일 뒤에 자진을 한 겁니다. 예.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너무 억울하다.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소송 내용을 이래 보면 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건데요. 네네. 해고 무효 소송을 예, 진행했던 해고 무효 확인 겁니다. 소송이죠.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뭐 법적으로 뭐 쟁점이 된 게 회사 쪽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네. 이 프리랜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네. 노동자의 명백한 이런 상황. 네. 명백하게 예,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네. 노동자로 예, 인정할 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미 법 판결도 있었어요. 네네. 예, 2012년도에 프리랜서 조연출로 돼 있었던 네. 고 이윤재 PD가 가로 사망했을 때 네. 그때 소송을 해가지고 정주방송 노동자입니다. 예, 네. 산재 인정이 됐던 네. 노동자다. 네. 인정이 됐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네. 또 이번에 1심 판결도 그렇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러고 해고 여부도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었는데 네. 자진 사직이다라고 주장을 네,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는 본인이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고가 정당하냐? 이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쟁점은 하여튼 노동자인지 아닌지, 네. 그다음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 그다음 또 그만두게 시킨 게 정당하냐 안 하냐인데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문제는 뭐 당연히 그 해고 무효 확인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인데요. 굉장히 이상하고도 요상하게 네.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패소를 했는데 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냄새는 굉장히 심하게 나는 예, 그런 이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렇게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은 유가족분들이 이어서 진행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박서군 이사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은 고 이재학 PD가 같이 청주방송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고 뭐 그분이 PD로 얼마나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얼마나 맡았는지 진술을 해줬던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의 압박, 회유,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철회하거나 그런 예.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진술서를 써줬는데요. 네. 그때 회사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네. 입체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 진술서 작성한 사람들만 피해 볼 거다. 네. 예를 들면 또 뭐 진술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네. 당신들 아예 아빠 아니냐 가장인데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 연봉 계약직인데 잘 생각해라. 네. 그리고 사전에 확인서 쓴다고 언질러 주지 그랬냐.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네. 뭐 그동안 우리를 나쁜 놈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압박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해유와 협박을 네.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경위서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경위서를 처음에 두 번이나 작성했는데 고치라고 하고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진술서를 취소하고 네.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확인서 이게 이제 법정에 제출돼 가지고 네. 네. 그 이른바 이재학 PD가 제출한 확인서 그거를 진술서를 신빙성 없게 만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서명해 줬을 뿐이다. 네. 요렇게 이제 사실과 다른 거를 쓰도록 만드는 거죠. 네. 세 사람이 아마 진술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내용에 본인들이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주 자필로 썼다는 거거든요. 네. 네. 진술서를.
자세하게 구체적 근무 실태나 그런 걸 진술했고, 그 다음에 사직이 아닌 해고다. 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쓴 거를 그 이작 PD가 조금 고쳐가지고 타이프가 쳐가지고 확인을 시켰어요. 네. 확인을 시키면서 이 말하자면 사실 맞냐 이게 맞다 해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사인을 해온 건데, 앞에 자필로 썼다는 거는 싹 빼버리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설명해 줬다는 식으로 이제 한 거지요. 네,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 위정을 은폐한 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요. 또 증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 대부분이 고 이재학 PD가 갖고 이제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어 했던 서류들이 대부분 다 청주방송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뭐 없다, 우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동료들이 주는 것조차도 좀 방해를 했다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뭐 팀장 3사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는데 네. 그것도 경영기획국장의 지침에 따라서 네, 네. 뭐 여러 번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실상 회사 쪽에서 낸 그 사실관계 확인서는 그 사실과 다르게 네. 거짓 진술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이 써준 진술서는 나중에 그 취소시킴 해외 압박에 의해서 취소시키는 네,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예, 참 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막 심적 그 고통을 겪었을지 뭐 익히 짐작되는 뭐 그런 네. 상황이죠. 예. 네, 그리고 앞에서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짚고서 이후 질문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측에서 증거와 증언들을 위증하고 은폐하는 상황에서 1심을 심리했던 청주지법 정선호 판사는 진술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 관계상 회사 직원이 이재학 PD에게 진술서를 써주기 어려운 구조에서 제출됐음에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증거를 기각했었는데요. 결국 1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 이재학 PD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재학 PD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에 스스로 생을 져버렸는데요. 고 이재학 PD 죽음 이후에 청주방송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청주방송 측에 부당해고당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인정이 될 수 있었는지 얘기해야겠네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자로 구성이 된 거죠. 네. 시민사회 추천하는 사람이 1사람, 네.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3사람, 네. 그리고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3사람, 네. 네. 회사에서 추천한 3사람, 이렇게 해서 총 10사람으로 10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네. 그때 이제 구성될 때 합의를 그랬죠. 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네. 이행하겠다. 네네. 사전에 이미 이제 진상조사 결과는 그냥 조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회사 쪽에서 이행을 약속을 하고 시작한 네, 겁니다.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에 굉장히 책이 한 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저도 실제로 보는 예. 건 처음인데 정말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두껍게 나온 책으로 한 건인데 제가 자세하게 다 봤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뭐 그래도 그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요. 네. 핵심 말하자면 길목이라고 합니까? 핵심 요점만 이야기하면 회사 내에서 PD를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 책상도 이 회사 기획제작국과 엔터컴이라고 하는 하청회사 쪽의 공용 사무실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네. 근무를 했다. 장비와 인력 이런 것들도 청주방송이 그 비용을 제공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한 거고요. 차량도 회사 소속 기사들이 운전한 네. 그 회사 차량이었다.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에 필요한 그 비용 또 청주방송의 법인카드로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근무할 당시에는 계약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고되고 난 뒤에 도급 위탁 계약서를 이작 PD 말고 네네. 다른 동료들한테는 다 그렇게 또 말하자면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이재학 PD도 그렇게 된 거다. 네.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또 기획제작국의 청주방송 기획제작국 이 연락처 리스트, 전화번호 네, 리스트 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재학 PD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각종 행정 업무, 사업 관련 서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그런 그 업무를 맡고 정산 서류,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제작 관련되는 이제 협찬 같은 관련 뭐 이런 부분들도 정산 서류도 다 이재학 PD가 다 행정 업무도 다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이런 쯤 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청주방송 그 지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그 말하자면 프리랜서다 이렇게 뭐 말하자면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자료 이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네. 그 아주 뭐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느 뭐로 보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노동자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사직이냐 해고냐 네. 그다음 부당하냐 정당하냐 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어느 뭐로 보나 다 부당하고 노동자이고 해고고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네. 정리될 수 있는 건데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그럼 사실은 뭐 그 이재학 PD가 직장 갑질 일구하고 그 말하자면 상담할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판례를 남기겠다. 응? 전국에 알려지지 않겠느냐. 응? 그러고 변호사님하고 계약할 때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네.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사측하고. 네네네. 근데 저는 판례를 남기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를 썼어요, 변호사님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오고 뭐고 그러니까 판례를 남기겠다. 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저희 회사도 조심하겠고 네.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조심하겠고 네. 판례를 남기면은 전국에는 어떻게든 알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쉬운 말로 14년 동안 못 썼던 계약서를 한번 쓰겠죠. 나머지 프리랜서들, 전국 민방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그렇습니다. 이재학 PD 그 살아생전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항상 돈이 부족했음에도 본인이 스태프들의 점심을 사가면서까지 우리 뭐 밑에 후배들 다 돈도 없는데 밥이라도 내가 사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좀 평소 본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을 챙겼던 분이라고 해요. 또 원래 그 해고를 당하게 됐던 기획회의에서도 본인의 인건비를 올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너무 이제 힘들다.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 충원을 해서 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박서군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좀 내용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다른 또 이제 언론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소송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청주방송에서 굉장히 모렴치한 태도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죠. 예, 패소 후에 네. 부모님과 전화를 했는데 소리내 울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청주방송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그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상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고 이재학 PD와 소송 중에 이뤄졌던 회사의 어떤 위증, 회유, 협박 등 부당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고서가 발표됐던 6월 22일까지 청주방송과 유족은 서로 양보해가며 좀 합의점을 찾고 있었고 미리 의견 교환도 했었는데요. 6월 24일 최종 합의 채택 예정을 앞두고 사측이 회의 자리에서 돌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합의 불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네. 저 유족 측이나 이 유족 측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도 양보를 해가지고 결국 7월 2일 날 네. 이 사자가
유가족 대표하고 네.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네, 네, 그러다 회사의 대표이사 같이 참여한 겁니다. 대책위의 대표하고 네,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이 사자가 잠정 합의를 했어요. 네. 7월 2일 날 네. 잠정 합의를 해가지고 7월 7일 날 이 조인식을 하기로 네, 네. 약속까지 하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적 변경이 없는 선에서 세부적인 에서 이제 수정 문구를 교환해 가지고 조정을 좀 조정을 좀 하겠다. 하더라도 하여튼 내용적 변경이 없는 선에서 네, 네. 그 해서 7월 7일 날 조인식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루 전날인 7월 6일 날 네. 또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를 열었답니다. 왜 이사회를 열었냐면 그게 사실상 그 청주방송의 회장 지금은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죠. 네. 회장으로 돼 있다가 사임하고 이제 이사회 의장인데 여기 그 이두영 회장인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 조인식을 거부하면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 네.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 최종 합의가 계속 불발되는 이유로 그 이두영 회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 뭐 왜냐하면 대표이사 사장이 같이 잠정 합의했고 네네. 자기가 합의했는데 엎어지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아, 사장이 사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뭐겠어요? 회장이 그걸 한 거죠. 이거는 네.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 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지역 민방들이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음. 뭐 지역 민방이 그 말하자면 건설회사, 네. 건설 자본들이 되게 다 그 하고 있거든요. 그 이두영 회장도 두진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 의 회장인데요. 이 양반이 지분을 지금 51.34%를 갖고 있어요. 네. 건설 자본이에요. 네. 그 지역 토호 말하자면 지역의 건설 회사를 하는 건설 자본들이 이른바 안전판 또 로비용 대관 로비용 또는 또 여러 가지 안전판용으로 해서 이 지역 방송사들을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적폐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뭐 사실은 이 청주방송만은 아니죠. 지금 서울에 있는 SBS 네. 또 태영건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뭐 광주방송 같은 경우는 호방건설이라고 그게 대주주인데 이 호방건설은 서울신문에도 지금 19.4%를 지금 네. 했잖아요. 기사를 예, 봤던 그리고 기억이 나네요. 서울신문을 지금 장악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방송은 주 3나, 제주방송은 네. 주 유성건설, 대도종합건설, 한주홀딩스, 청주방송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강원도의 방송인 지화는 SG건설, 네. 뭐 하여튼 막 거의 그 지역의 민방들이 건설회사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청주방송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지역 민방들을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 건설회사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일정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진건설 회장인 이두영 회장의 이런 그 농단은 네. 이 적폐 이 세력들이다. 네. 그래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응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네. 예, 이런 정도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청주 방송 행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려면 좀 그들의 어떤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대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일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청주 방송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 점심 선전전 하고 있고요. 그 청주에서만 하니까 지역밖에 안 되니까 서울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네. 국회 앞에
그 릴레이 1인 시를 지금 하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두영 회장이 또 굉장히 참 척벼스럽게 뭐냐면 공대의 구성원 두 사람을 지금 1억씩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네, 했는데 우리 충북민원연 분 사무국장 한 분하고 민노총 충북본부 간부하고 두 사람을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참 진짜 적반하장의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보자니 너무 하는구나 해서 이번 금요일 날 7월 17일 날 오후 5시에 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 이행 촉구하는 그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가지고 좀 힘을 모아서 이 사회 여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 이재학 PD와 관련해서 청주방송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진상조사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고 이재학 PD뿐만 아니라 청주방송에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예.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이재학 PD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처사에 놓일 수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진상조사는 사실은 이재학 PD의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또 부당해고의 상황을 조사하는 1소위원회가 있었고 이 소위원회가 이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절반 이상의 분량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합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85.5%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방송이나 보도의 제작 편성에서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뭐냐 이랬더니 72%가 경영진의 간섭 압력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인적 구성을 보니까요. 정규직이 78명이고요. 비정규직이 42명. 정규직 인원의 53.8% 수준대가 있는데요. 42명 중에 구성을 보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작가 7명. 작가가 있어야 그 방송이 만들어지잖아요. 방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데요. 22.9% 7명이나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9명이나 있고요. 그다음 MD가 이제 마스터 디렉터를 해가지고 뭐 일종의 주조정 방송실에서 주조정하는 이런 분들이 4사람이나 있고요. 그 다음 AD 3사람, 그 다음 리포터는 MC나 리포터가 5명이나 되는 그런 그리고 CG 2명이나 있고요. 그 다음 행정 파트 5명, 그 다음에 뭐 경비 청소도 4사람이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말하자면 필수 요원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중에 보니까 5년 내지 10년이나 근무한 장기 근무한 사람이 20%에 해당되는 7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0년 이상은 17.6%에 해당되는 6명이나 되는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37.6%나 되는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남의 사람들이 뭐 1년에서 3년 사이는 한 8명, 1년 미만 9명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보니까요. 79.41%에 되는 사람이 급여가 250만이야. 말하자면 거의 최저임금선. 저부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게 급여를 2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맡는 업무는 예를 들면 작가면 작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뭐 실제로는 해도 너무한 상황인 거고요. 이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비정규직 그 실태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번에 이 합의 내용도 잠정 합의 내용도 제일 큰 합의 내용이 뭐냐면 그건 거예요. 이 비정규직 중에서 이 일부 분들은 바로 정규직화하고 일부 분들은 정규직화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가들에 대해서 바로 지금 유익이 안 되니까 네. 같이 합의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정규직화 로드맵에 대해서 네, 같이 네. 같이 계획을 만들자 뭐 네. 이런 식으로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이렇게 그 하자, 고용 안정을 좀 보장하자 네, 네. 이런 내용들이 합의였어요. 별 것도 아닌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 최종 합의가 불발되고 있는 불발되고 있죠. 상황이죠. 예, 참 너무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좀 언론계에서 관행이라고 불리우면서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지위, 뭐 그에 맞는 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 더 좀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고 이재학 PD를 관련해서 최근까지 좀 정리하고 따라오고 있는 언론을 찾아보기 많이 힘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였어요. 예. 네, 물론 이제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 혹은 뭐 오마이뉴스 이런 곳에서 고 이재학 PD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보도들을 좀 볼 수 있긴 했었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뭐 지상파 뉴스 방송이라든지 예. 좀 아니면 일간지에서 좀 다뤘어야 했을 텐데요.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하지만 부당한 해고와 처우는 여전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임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보통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이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접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찬밥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인권위가 이런 차별을 하는 회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으로 자산을 읽어가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커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임금 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 연봉이 60%, 심지어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가 있었고 한 달 이상 병가를 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건데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제서야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이 된 저희 형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라는 그럴싸한 이름 하에 받은 대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형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요.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네. 굉장히 심층 보도를 한 셈이죠. 네. 예, 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꾸준히 쭉 해왔고요. 오마이뉴스에서 뭐 띄엄띄엄 보도를 해왔던 이런 정도인데요. 왜 그럴까? 네. 말하자면 메이저 언론, 특히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네. 거의 보도를 안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 그리고 또 다른 지상파 방송인 SBS, 종편 뭐 거의 모든 방송사 그 이전에 이미 제일 열악한 경우가 말하자면 지역 민방들 네. 또 지역 방송들이 다 똑같아요. 대전 MBC에서도 이른바 성차별 아나운서 문제로 지금 네. 인권 국가인권위 그 권고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권고를 이행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속된 표현을 쪽팔리는 수준인데요. 네. 공영방송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연해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방송만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그 공영방송에서조차도 거의 비슷한 네. 뭐 이 정도 심하진 않은데 네. 이 정도 심하진 않아요. 뭐 이 경우는 진짜로 해도 너무한 사례에 속하고요. 공영방송인 이런 또 KBS, 지상파 방송 이런 데서도 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이 차별 네. 부분이 구조화돼 있는 아마 이런 데서부터 이 연유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짐작하는.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우리 민원연에서는 돌마고 돌아오라 마봉충 고봉충 돌마고 투쟁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굉장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이 공영방송화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는데 네. 뭐 제가 공치사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그 보람이 공영방송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서 보답해라. 너 뭐 민원연이 그 정도 나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다. 네. 뭐라고 할 뭐 수 저도 그 정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는 일의 중요한 그 출발점 중에 보도 제도로 보도는 많이 나아졌지요. 보도 뭐 특히 PD 저널리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고 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뭐 미진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했던 시민들 네. 그리고 우리 민원연 입장에서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 작심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촉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연에서도 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토론회, 실태 보고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고 이재학 PD의 이 죽음에 점해서 청주 방송에서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서군 이사님 모시고 언론계에서 잘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더불어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실은 제가 원래는 이제 민원련에 하시고 싶은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을 좀 전해달라라고 질문을 작성했었는데 너무 멋있게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뭐 미디어 탈곡기에 함께 하신 소감이나 꼭 한 번 더 예.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뭐 지난번에 한번 이 이른바 회원 인터뷰 개울에서 굉장히 길게 네. 뭐 촛불 항쟁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한번 하긴 했는데요. 그 우리 어쨌든 민원연이 시작이 종이 매체를 비판한 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30몇 년 지난 사이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종이 매체에서 이른바 시청각 매체로,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모바일로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미디어 탈곡기가 이른바 시청각 매체로서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전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예, 말하자면 우리가 미디어 비평하는 것이 종이 보고서로 많이 이때까지 해왔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이 했고, 참 그나마 공영방송 정상화하는데도 종이 매체가 갖고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액션도 많이 했지만, 네. 앞으로 이 미디어 비평 이제 하는 거를 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또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아마 좀 전체적으로 버전업 해야 된다. 네. 버전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리 활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민원연 활동의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예, 생각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진화의 발전에 진화의 방향이 그런 거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랑 같이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제가 하면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둘이 예. 마지막에 탈탈탈 안녕 예,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예.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예. 내일도 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예, 굉장히 낯섭니다.